네, 럴프라는 논문 리뷰를 할 거고, 이거를 사실 20일에 찰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는데, 코드가 아직 안 올라와서 제가 코드를 보면서 비교를 못 해봐서 아키텍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못해서 아마 제가 설명을 조금 애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은 논문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코드가 나오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아키텍처에 같은 내용을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일이면 4일 전에 나온 논문이고 CVPR 2023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Language Embedded Radiance Fiel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한국분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킴 씨.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앱스트랙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논문이 시작이 이제 자연어를 쓰고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어를 이용해서 2D든 3D든 많이 특정 위치를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 하거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어떤 특정 위치를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어를 사용을 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스크들을 3D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클립 같은 모델에서 얻은 자연어 인베딩을 널프랑 연결을 해보자 하는 게 이 럴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클립을 사용하는 논문인데 클립 인베딩을 널프의 기존 방법인 볼륨 렌더링을 사용해서 그걸 합친 후에 아키텍처 끝에 합친 다음에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에서 말하는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위치를 보여주게 되는 논문이고 그 일반적으로 텍스트 이미지나 QA 같은 것에 비주얼 QA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그 이미지 내에 어떤 물체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를 맵으로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럴프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특정 바운딩 박스를 필요로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지 마스크를 필요한다던가 그런 영역 제한이나 마스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말하기를 그 특정 오브젝트가 있는 위치에 대한 맵을 추출했을 때 로봇에도 쓸 수 있다고 하고 슬램에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짧게 한두 줄 정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립을 쓰게 되는데 뭔가 다들 클립이 뭔지 아실 것 같지만 그냥 짧게 계속 이걸 쓰니까 가지고 왔는데 클립은 멀티모달 모델로 여기 왼쪽 아래에 강아지 이미지와 어떤 텍스트가 함께 학습돼서 이런 여기에서 비주얼 QA 같은 그런 태스크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한 2, 3년 전에 나온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널프는 노블필 신테시스를 하는 인기 있고 요즘에 많이 연구되는 기술이지만 이 널프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널프 출력물이 의미나 문맥이 없는 그냥 어떤 포크레인의 어떤 노블뷰 신테시스
이거는 어디에다가 사용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컬러풀 덴시티 필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어디선가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이 논문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예로 들자면 이 오른쪽에 피규어 1을 보시면 뭐 유텐실이라고 했을 때 유텐실이 어디 있는지 찾아준다거나 어떤 이런 의미상으로 찾아준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 유텐실 중에서, 조리 도구 중에서 뭐 우드 스푼, 나무로 만들어진 스푼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직관적인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 문맥이 없는 컬러풀 덴시티 필드에 조금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쓰임새를 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사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피규어 1인데 그냥 보시면은 이 맵을 찍어주는데 이런 일렉트릭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어떤 물건이 아니라 모호한 단어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게 콘센트거든요. 콘센트가 일렉트릭시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요거 왈도라는 거는 그 원리를 찾아서 윌리를 찾아서인가 그 캐릭터인데, 이렇게 어떤 뭔가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잘 찾는다 정도를 얘기해주면 될 것 같고, 비주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체가 아니라 노란색 해서 노란색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맵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럴프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럴프는 클립과 같은 뭔가 오프터 쉘프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클립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3D 장면 안에서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코코 같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그 마스크나 바운딩 박스 영역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의미론상으로 클립을 이용해서 의미론상으로 그 말하는 뭐 옐로우나 아니면 유텐실 등등의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을 캡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럴프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널프의 기본 입력인 위치랑 또 피지컬 스케일 그리고 뷰 다이렉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겠지만 피지컬 스케일이 필요한 이유는 이 멀티 스케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피라미드처럼 다중 스케일의 피라미드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피라미드랑은 조금 다르지만 크롭을 해서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유텐실이랑 우든 스푼 같이 이렇게 더 뭔가 큰 범위 안에 있는 작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떤 부분을 캡처할 수 있는 것을 캡처하도록 만든 걸 멀티스케일을 이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렐레번시 맵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보셨던 그 맵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노라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는데 그걸로 레귤러 정교화를 해서 뭔가 조금 더 그 맵이 예쁘게 나오게
예쁘게 나오게 추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클립이랑 널프랑 다이노가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랭귀지 임베디드 레디언스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널프랑 이제 어떻게 합치는지에 대해서 여기를 랭귀지 레디언스 필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널프 같은 경우 널프에 랭귀지 임베디드 레디언스 필드가 합쳐지는 건데 널프는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 널프의 인풋 값이 들어가고 요 스케일이라는 게 합쳐지는데 일단 이 왜 스케일을 하게 되냐면 널프처럼 어떤 하나의 지점을 학습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클립은 전체 이미지 임베딩을 하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픽셀 하나나 어떤 점 하나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 그 점의 근처까지 보는 요런 그 밈널프 같이 그런 샘플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볼륨 내에서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밈널프랑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똑같은지는 코드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 아니라 주변까지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뒤에서 또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 렌더링, 럴프 볼륨 렌더링을 보시게 되실 건데 일단 럴프는 포지션 X랑 XYZ 요거 X랑 뷰잉 디렉션 좀 작긴 한데 뷰잉 디렉션 D를 입력받아서 컬러와 밀도를 출력한다는 것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럴프의 얘기였고 럴프 같은 경우에는 럴프의 출력을 요 랭이라는 임베딩 요거는 함수가 아니라 임베딩이거든요. f랭이라는 애가. 근데 요 두 개가 들어가서 나오는 임베딩이다라는 식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f랭이라는 임베딩을 추가해서 그 출력을 오그먼트 한다는 뜻입니다. 출력을 하나 늘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X랑 피지컬 스케일 여기 피지컬 스케일이 요건데 이 스케일을 입력으로 받고 결국에는 D차원의 언어 임베딩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 언어 임베딩은 뷰와 상관없이 독립적이어야 해서 따로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X랑 S만으로 임베딩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시점에서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뷰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언어 임베딩의 값들을 평균한 위치에서 언어 임베딩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밈널프에서 사용되는 그 방식과 유사하게 정보를 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하나가 더 늘어났고 얘의 인풋 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를 따라 샘플링을 하는데 그것도 비슷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직선에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부피를 기반으로, 밈널프처럼 부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일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는데, 정의하는 방법은 S민이랑 S맥스를 두고 그 랜덤으로 고르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써놨네요. 여기를 보시면은 입력뷰 전체에서 일단 레이 원점을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고 이 S민이랑 S맥스를 줘서 그 사이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S민이랑 S맥스는 이미 정해진 값이고 뒤에서 임플멘테이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나오게 되는데 그냥 요거는 정해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아마 0.05, 이게 0.5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스케일로 S를 정하게 되고 그 부피로 점이 아니라 부피로 볼륨 렌더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널프의 식이고 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웃풋을 얻고 유니스페어 형태로 정교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클립 논문을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클립에서도 이렇게 정교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 놈으로 나눈 건가? 그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요 밑에 그림 방금까지는 이 스케일을 가지고 어떻게 아웃풋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온 이 피처랑 스케일 볼륨 렌더링으로 얻은 그 피처 D짜리 벡터랑 이제 여기 랭귀지 로스라는 거를 구하는데 그 랭귀지 로스에 대한 G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각 스케일마다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요 오른쪽에서도 그 스케일마다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여기서 이제 S 이미지의 크롭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요 자세히 조금 안 보이지만 조금 더 큰 걸로 보면은 여기 요 변을 S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요 정육각형의 한 변을 S라고, 스케일 S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미지를 크롭을 합니다. 그 크롭을 해서 이미지 픽셀 중심에 위치한 S 이미지의 요게 같거든요. 사이즈가. 그거에 크롭을 해서 멀티스케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민과 S맥스 사이에서 그 스케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사이즈 크롭 하나, 조금 더 커진 크롭 하나, 더 커진 크롭 하나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다른 스케일별로 이렇게 크롭을 해서 그 크롭한 이미지에 대해서 클립을 지나가지고 그 멀티스케일 클립 피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GT로 사용을 하고 여기서 스케일을 다르게 해서 밈널프처럼 각각 뽑은 그 볼륨 렌더링 후에 나온 그 임베딩 값을 아마 MSE였나? 로스를 구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지금까지는 클립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였고 이 다음에 나온 결과물이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학습을 해서 맵을 찍어보면 요 왼쪽에 럴프 부분, 럴프 without 다이노 부분이 될 건데요. 이 부분이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아웃라이어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아웃라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약간 집중되지 않는 부분, 약간 흩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다이노를 추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보통 뷰가 적거나 어떤 전경이나 배경, 이 물체랑 앞에 있는 물체랑 배경이 분리가 어려울 때 보통은 이렇게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이노 피처를 출력하는 또 다른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넣어줍니다. 이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학습하는 논문인데 이렇게 거의 무슨 세그멘테이션 수준으로 잘 결과가 나왔던 논문이어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논문, 이 럴프라는 논문에서 갑자기 다이노를 가져와서 쓰게 된 건 아니고 작년에 나온 논문 중에 Decomposing NURF for Editing via Feature Field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에서 요 다이노나 클립 엘세그라는 논문이 있는데 아마 세그멘테이션 논문인 것 같아요. 이 두 개 논문, 이 모델을 사용해서 3D 내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어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요거를 보고 참고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노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위드 다이노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었고 이거는 다이노를 사용해서 피처를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을 입력하지 않고 점마다 피처를 출력하기 때문에 각 레이에 해당하는 다이노 피처를 뽑아서 그 MSE 로스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게 모델이 어디까지 합쳐져 있는지가 계속 헷갈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코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보면은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조금 나와서 그 뭔가 빵 조각을 좀 주우다 보면 아마도 모델이 다이노와 클립이 따로따로 있는데 맨 마지막에 MLP로 붙어서 학습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냐를 굉장히 짧게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그 랭귀지 필드에는 다이노랑 클립이 같이 있고 그 랭귀지 필드랑 레디언스 필드인 널프 부분이랑 같이 있는데 레디언스 필드 부분을 랭귀지 필드가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L랭이랑 L다이노의 그레디언트는 널프의 이런 노블 신테시스 하는 출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이렇게 랭귀지 필드 따로, 레디언스 필드 따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럴프에서는 다이노와 클립 같은 기능 벡터, 이 랭귀지 관련된 벡터 임베딩과 표준 널프 출력을 위해서 두 개의 별도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붙어 있는데 따로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요 랭귀지 필드랑 레디언스 필드 모두 멀티 레졸루션 해시 그리드라는 걸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요 부분 써있는 부분에 참조된 논문을 보니까 인스턴트 널프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턴트 널프에 해시 인코딩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를 봐야 알겠지만 이 논문 자체가 널프 스튜디오 위에 임플멘테이션을 해서 실험을 하고 코드를 짠 논문이어서 아마 널프 스튜디오에 있는 인스턴트 널프 코드를 그 해시 인코딩 부분을 가져와서 쓰지 않았나 예상이 조금 됩니다. 후에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어떤 텍스트를 커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 클립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어떤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어떤 범주 어떤 카테고리나 클래스들이 특정 범주 안에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식으로 모델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자연어에서는 사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맨 처음에 봤던 그 유텐실이 있는 그런 피규어 1을 생각을 해보면 유텐실이 있는데 유텐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뜬금없이 걔가 어딨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 제로샷이라는 게 올바른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목록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 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가 너무 넓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목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3D 렐러번시 맵을 커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요 클립과 같은 평가 방법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눴는데 렌더링된 임베딩에 대해서 이 스코어를 얻는 것과 아까 스케일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적의 스케일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캐노니컬 프레이즈 임베딩이라는 거는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워드2백으로 학습한 단어들을 구성해서 만든 문장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특정 구문 또는 단어가 특정 의미를 나타내게 하는 어떤 임베딩을 캐노니컬 프레이즈 임베딩이라고 하고 결과로 나온 렌더링된 임베딩과 그런 아마 미리 나온 뭔가 워드2백처럼 그런 식으로 백 오브 워드에서 만든 그 문장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과 그 캐노니컬 프레이즈 임베딩 사이에서 유사성을 계산하고 렌더링된 임베딩이랑 텍스트 프롬프트 아까 유텐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그 사이에 소프트맥스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식을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최적의 스케일을 고르는 건데 왜냐면 아까 S민부터 S맥스까지의 랜덤한 특정 개수를 랜덤하게
S를 고르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위해서 0에서 2m 범위에서 30단계의 스케일로부터 이 맵을 생성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얻는 그 S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0에서 2m라고 해서 아까 뭔가 야외라던가 아니면 꽤 큰 집이나 방이라면 0에서 2m 범위로 스케일링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피규어 1에서 학습했을 때는 그 유텐실이랑 우든 스푼을 예로 들었는데 그거는 0에서 2m도 아니고 한 5cm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0에서 2m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에 대해서 임플멘테이션 디테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널프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이제 미리 멀티스케일이 아니라 한 점을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피를 렌더링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해시 인코딩 같은 부분을 널프 스튜디오에서 가져와서 코드를 구현을 했다고 하고 클립 같은 경우에는 오픈 클립의 VIT B16 배치짜리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 모델은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 이미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0.05에서 0.5 사이의 값을 사용해서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하고 멀티스케일에서요. 만들었다고 하고 그 클립을 위한 클립 임베딩을 위한 MLP는 최종 512차원짜리의 출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히든 레이어를 넣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다이노 임베딩을 위해서 256차원 한 개짜리 히든 레이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MLP로 이렇게 결국에는 피처가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을 아마 합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코드를 봐야 이해할 것 같은데 일단 예상으로는 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 썼고 웨이티케이 사용했다고 하고 3만 스텝 정도? 45분 정도 학습을 했는데 6천 스텝 정도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엔비디아 A백을 사용했고 총 20기가 메모리가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노도 붙고 클립도 붙고 이것저것 죄다 붙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가 많이 메모리도 필요하지가 않아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 논문에서도 기존 널프를 학습시키는 것과 그렇게 다른 소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럴프가 리얼월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카테고리나 일정 범주 안에서 뭔가를 찾는 제로샷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리얼월드에서 있는 그 데이터를 보고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중요한 릴레번시 맵을 잘 만들어내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일상적인 장면이랑 찻잔 조각상 손과 같이 어떤 좀 잘 쓰지 않는 롱테일 씬을 혼합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성 점수, 렐러번스 스코어를 시각화를 하게 된 게 요 그림인데, 엘세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아마 3D 세그멘테이션 논문인 것 같은데, 걔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글래스 오브 워터는 둘 다 되게 잘 잡았고, 오히려 물만 했을 땐 얘가 더 잘 잡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아래 에그 같은 경우에는 요 진짜 계란에 굉장히 빨간색으로 스코어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른쪽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핸드, 아까 여기서 손과 같이 롱테일 씬한 것도 핸드랑, 그 중에 핸드 내에서도 핑거를 이렇게 잘 잡는 거를 볼 수 있고, 신발장에서도 슈즈면 전체, 반스면 반스만 찾고, 드레스 슈즈면 드레스 슈즈를 찾는 그런 결과를 렐러번시 스코어 맵으로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은 럴프가 이제 장면 내에서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 느낌으로 평가를 한 건데, 프리시전과 리콜을 보여주고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이제 럴프가 씬에서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그 위치를 얼마나 잘 알아내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모두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엘세그, 초록색 아울 VIT, 이게 럴프인데, 쿡북이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쿡북을 잡아야 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포인트였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 올리브오일을 잡아야 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 포인트였는데, 엘세그 같은 경우에는 난리 났고, 그나마 아울 VIT가 조금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럴프는 제대로 잡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요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애큐러시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건 이미지 한 장밖에 없어서 체리피킹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숫자로 보면 엘세그는 조금 형편없고, RVAT는 반 정도 맞추고, 이건 한 80% 정도 맞추고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사실 아까도 본 그림인데, 노다이노라고 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한 그 어블레이션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싱글 스케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멀티 스케일로 크롭을 하면서 픽스 되지 않은 여러 개의 스케일로 그 클립 피처랑 비교해서 학습을 한 거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스케일로만 하나로 학습을 시켰을 때 럴프가 어떻게 되는지 학습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멀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머신 하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잘 찾는데, 멀티 스케일 위드아웃인 경우에는 중구난방으로 찾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크리머 팟이라고 했을 때 크리머 팟 어디 있는지 같은 경우도 더 렐러번시 스코어가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논문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델을 합쳐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그 모델 각각의 단점이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클릭과 관련된 어떤 한계 같은 경우에는 백 오브 월드 behavior라고 해서 뭔가 not red가 빨강색이 아닌 것이고 레드가 빨강색인 것인데,
그 사실 얘네는 거의 반대되는 의미이지만 어떤 그 랭귀지 벡터 상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어떤 순서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비슷한 의미상으로는 반대지만 백 오브 월드 접근법에서는 이게 유사한 단어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호박 커리는 호박보다 다른 비슷한 모양의 채소에서 활성화되는 건데 호박 여기서 보면은 주키니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 트루스 주키니는 요건데 이제 반대되는 거지만 이런 의미상으로 뭔가 쿠컴버나 콜은 베지터블이니까 더 가까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백오버월드 비헤이블 때문에 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폴스 포지티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클립에 의한 한계였고 널프와 관련된 한계도 있는데 일단은 뭐 캘리브레이티드 카메라 매트릭스가 필요하고 당연히 멀티뷰가 있어야 널프가 학습이 잘 되고 또 널프 재구성의 품질에 따라서 이 랭귀지 필드의 품질이 달라진다. 결국에는 널프가 학습이 잘 돼야만 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flang이라는 임베딩 값 얘는 언어 필드에서 입력이 어떤 볼륨한 점이 아니라 볼륨 형태이기 때문에 사이드 뷰가 없는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뭔가 임베딩이 주변으로 흐려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베딩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해서 뭔가 그 사이드 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뭔가 멀티뷰 이미지가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언어 임베딩 하나의 크기에서만 언어 임베딩을 렌더링 하기 때문에 언어 임베딩도 여러 스케일에서 컨텍스트를 통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2D 클립이랑 럴프를 비교한 거고 2D 클립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여기다가 이걸 넣었는지 모르겠네. 네, 그냥 보시면 2D 클립 같은 경우, 럴프 같은 경우에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이제 뭐 바운딩 박스나 특별한 파인 튜닝을 코코로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클립 임베딩을 널프에 합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진짜 리얼월드 씬에서 굉장히 많은 자연어 쿼리를 지원을 할 수 있고 엘세그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과 럴프는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이므로 뭔가 비전 랭귀지 모델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코드랑 데이터셋이랑은 나중에 뭔가 논문 제출 프로세스 이후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이어서 그 얘네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페이지 가면은 설명도 거의 뭐 피규어 1 얘기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코드가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결과 동영상이 정말 놀라워가지고 아, 동영상으로 보신 네, 분들이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지. 이거다. 요게 동영상인데, 요게 컨텍스트 입력 부분이고, 이제 이 넓은 공간에서 컨텍스트 하는 거를 찾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컴퓨터 비전도 잡으니까 뭔가 OCR도 할 수 있는 건가 싶네요. 클립에서 원래 텍스트가 어느 정도는 되긴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잘 네, 모르겠네요. 저 정도까지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근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저는 이거를 뭔가 활용해서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을 다 데이터셋으로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와, 저는 게임에서 뭐 배그 네. 같은 데서 에셋 같은 거, 뭐 숨어 있는 에셋이나 그런 위치를 다시 데이터화할 때 좋지 않을까 음, 생각했어요. 그걸로 또 뭐 다른 걸 학습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반스가 제일 놀라웠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네이버라던가 저희 회사라던가 클립을 베이스로 이미지 서치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걸로 실제로 이미지 리트리버를 해보면 뭐 반스나 나이키 범고래 이런 거를 다 잡거든요. 클립으로. 음, 그래서 아마 클립이 꽤나 강력해서 이런 반스 같은 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